퇴직금 7천만 원이 2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48세 김모 씨, 대기업 25년 다니다가 명예퇴직하고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차렸어요. 본사에서 그랬대요. 하루 200잔만 팔면 월 400은 번다고. 실제로 200잔 넘게 팔았습니다. 매출 1,000만 원 찍었어요. 근데 월말에 통장 잔액이요, 9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남은 거예요. 나머지 91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김 사장님은 결국 2년 8개월 만에 폐업하셨습니다. 50 넘어서 백수가 되셨어요. 지금 전국에서 하루에 34개 카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1,500원짜리 커피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 이 가격이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한국인은 1년에 400잔 넘게 커피를 마셔요.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더 특이한 건 마시는 방식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집에서 모카포트로 내려 마셔요. 프랑스 사람들은 아침에 프렌치 프레스 쓰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밖에서 사 마십니다. 출근길에 테이크아웃, 점심 후 테이크아웃, 오후에 또 테이크아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에서 커피를 판다는 건 매일 수천만 명의 고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 내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누군가 의문을 품은 거예요. 아메리카노 원가가 얼마지 계산해 봤더니요, 원두 200원, 컵 50원, 빨대 뚜껑 30원, 물 전기세 포함해도 300원이 안 됐어요. 300원짜리를 4,000원에 팔고 있었던 겁니다. 마진이 1100%인 장사였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마진을 확 낮추고 대신 엄청나게 많이 팔면 어떨까? 1,500원에 팔아도 1,200원이 남잖아. 2배, 3배 팔면 오히려 더 버는 거잖아.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등장했어요. 소비자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당연하죠. 똑같이 카페인 충전하는 건데 3,000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하루 2잔 마시는 사람은 한 달에 18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전국을 점령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장이 수천 개씩 생겼어요. 어떤 브랜드는 하루에 3개꼴로 새 매장이 열렸습니다. 신도시 상가 걸으면 50m마다 저가 커피 간판이 보일 정도였어요. 이 매장들의 비밀이 있어요. 일단 작습니다. 스타벅스가 200평에 좌석 100개라면 저가 커피점은 10평에 의자 2-3개가 전부예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손님이 빨리 나가야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거든요. 딱딱한 의자, 콘센트 없는 벽, 좁은 테이블, 앉아있고 싶지 않게 설계했어요. 회전율이 생명인 장사니까요. 1시간에 손님 10명 받던 카페가 저가 모델로 바꾸면 30명 받을 수 있어요. 객단가도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창업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카페 차리려면 1억 이상 필요했어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요, 3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인생 이모작 꿈꾸는 50대들이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취업 안 되는 20, 30대들도 뛰어들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성공 스토리를 보도했죠. 퇴직금으로 카페 창업, 월 500 달성, 30대 사장님, 저가 커피로 건물주 됐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장밋빛 스토리 뒤에 숨겨진 게 있었어요. 1,500원짜리 커피로 돈을 벌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손님이 미친 듯이 와야 해요. 하루 300잔은 기본이고 500잔 팔아야 겨우 숨통이 트여요. 둘째, 원가가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1,500원에서 원가 300원 빼고 1,200원 남기는 구조인데 원가가 500원으로 오르면 1,000원밖에 안 남거든요. 여기서 월세, 인건비, 전기세 빼면요, 남는 게 없어요. 문제는 이 두 조건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줄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세요? 기호식품이에요. 커피, 술, 간식. 안 먹어도 안 죽으니까요. 요즘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굳이 밖에서 1,500원 주고 살 필요가 있나?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사면 되지. 집에서 캡슐 커피 내려 마시면 되지. 카페 방문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가는 폭등했어요. 커피 원두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에 기상이변이 닥쳤습니다. 가뭄의 폭우에 작황이 엉망이 됐어요. 국제 커피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환율도 올랐어요. 원두만 오른 게 아닙니다. 우유, 시럽, 플라스틱 컵, 빨대,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에요. 환율 오르면 다 같이 오릅니다. 예전에 300원이던 원가가 400원, 500원으로 뛰었어요. 손님은 줄고 원가는 오르고 1,500원짜리 커피의 마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올렸어요. 1,500원이 1,8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손님들 반응이 차가웠어요. 그 가격이면 다른 데 가지 뭐. 아예 안 사고 말지. 저가 커피 손님들은 가격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300원 차이가 선택을 바꿔버려요. 가격 올리니까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올려도 지옥, 안 올려도 지옥. 그게 지금 저가 커피 시장의 현실이에요. 전국 카페가 10만 개에 육박합니다. 편의점보다 많아요. 치킨집의 2배가 넘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12,000개 넘는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34곳이에요. 이 숫자가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퇴직금 날린 50대 가장이 있고 대출 못 갚아서 신용불량된 30대가 있고 꿈이 악몽이 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15시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3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2,000원이에요. 최저시급의 5분의 1 수준이죠.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법니다. 근데 이게 사장님 얘기예요.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 이 정도를 번다고요. 저가 커피점주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밀착 취재해봤어요. 경기도 수원의 한 저가 커피 매장. 박 사장님, 42세입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떠요. 씻고 옷 입고 6시에 집을 나섭니다. 매장 도착이 6시 20분. 셔터 올리고 에스프레소 머신 예열해요. 15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원두 세팅하고 시럽 체크하고 우유 꺼내고 얼음 가득 채우고 7시 정각에 오픈합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이에요. 출근 시간대 손님이 폭주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라떼 핫으로요. 바닐라 시럽 추가요. 주문이 쏟아져요. 샷 내리고 얼음 넣고 우유 데우고 뚜껑 닫고 한 잔당 3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줄이 계속 밀리거든요. 오전 9시까지 150잔 정도 나가요. 그제야 숨 돌립니다. 박 사장님 아침밥이요. 어제 편의점에서 사둔 삼각김밥. 손님 없는 틈에 3분 만에 먹어요. 제대로 된 식사는 사치입니다. 11시부터 점심 러시아워 시작이에요. 오피스상권이라 직장인들이 몰려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 오후 2시까지 또 150잔 나갑니다. 잠깐 쉴 틈이 생겨요. 근데 쉬는 게 아니에요. 재고 정리하고 바닥 닦고 유통기한 체크하고 4시부터 다시 손님 옵니다. 퇴근 시간대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녁 8시까지 또 100잔 정도. 마감은 밤 10시입니다. 근데 10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감 후 정산 시작합니다. 매출 집계하고 포스기 마감하고 현금 시제 맞추고 내일 쓸 원두량 체크해서 본사에 발주 넣고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물걸레질하고 쓰레기 버리고 다 끝나면 밤 11시가 넘어요. 집에 가면 11시 반. 씻고 누우면 자정이 넘습니다. 5시간 자고 다시 알람 울려요. 이게 주 7일, 한 달 30일 반복됩니다. 쉬는 날이요. 없어요. 하루 쉬면 그날 매출이 없거든요. 자, 이제 돈 계산을 해볼게요. 하루에 400잔 팔았다고 칩시다. 평균 단가 1,500원으로 계산하면 일 매출 6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800만 원입니다. 와, 1,800만 원. 엄청난 것 같죠? 여기서부터 빼는 거예요. 본사에서 받는 원두, 컵, 시럽, 우유. 이게 매출의 40% 나가요. 720만 원. 월세 250만 원 나갑니다. 상가 임대료요. 830만 원 남았어요. 알바 인건비 200만 원. 혼자서 15시간씩 못 돌리거든요. 점시간대만이라도 알바 써야 해요. 630만 원 남았습니다. 전기세 40만 원. 에스프레소 머신 하루 종일 돌리고 냉장고 돌리고 에어컨 돌리면 이 정도 나와요. 590만 원. 본사 로열티 100만 원. 매달 내야 해요. 490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요즘 현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매출의 2% 정도가 수수료로 빠져요. 36만 원. 450만 원 남았네요. 부가세 신고해야죠. 세금이 또 나가요. 잡비도 있어요. 앞치마 사야지. 물티슈 사야지. 영수증 용지 사야지. 이것저것 빼면요.
3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300만 원, 한 달 30일, 하루 15시간 일해서 300만 원이에요. 총 노동 시간이 450시간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6,600원이에요. 최저 시급이 9,000원이 넘는 시대에 사장이 6,600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400잔 팔았을 때 얘기입니다. 300잔으로 떨어지면요, 월 매출이 50만 원이에요. 똑같이 빼면 남는 게 150만 원도 안 돼요.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건 모든 게 순조로울 때 얘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 고장나면 수리비 50만 원 날아가요. 냉장고 고장나면 100만 원. 여름에 에어컨 고장나면 손님이 안 와요. 매출 뚝 떨어집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원두 가격 올리면요, 원가율이 40%에서 50%로 뛰어요. 남는 게 확 줄어들죠. 직원 문제도 있어요.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면 대타 구해야 하는데 급하게 구하면 시급 더 줘야 해요. 그게 다 비용이에요. 손님이 음료 쏟았다, 컴플레인 들어왔다, 리뷰에 별점 테러 당했다. 이런 일들이 매일 터져요. 사장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박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후회하시냐고.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본사에서 말한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다고요. 하루 200잔만 팔면 월 400 번다고 했는데 400잔 팔아도 300 남기기 힘들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접지도 못하고 버티자니 몸이 망가지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손님들이 비싸다고 할 때래요. 1,500원짜리 커피 사면서 비싸다고 하는 손님들. 스타벅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비싸대요. 그 1,500원에서 점주가 가져가는 게 100원도 안 되는데 그 100원 벌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손님들이 비싸다고 할 때 제일 서럽대요. 저가 커피 점주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있어요. 사장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본사 알바라고요. 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본사가 정한 가격에 팔아야 하고 본사에서만 재료 사야 하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리스크는 점주가 다 지거든요. 장사 안 되면 점주가 망하는 거지 본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사장인가? 점주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가 커피 본사 하나가 1년에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800억 원입니다. 순이익률이요, 40%가 넘어요. 1,800억 벌어서 700억 이상 남긴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 순이익률이 10% 정도거든요. 그 4배입니다. 점주들은 시급 6,000원도 안 되는 돈 벌면서 죽어라 일하는데 본사는 수백억 원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구조를 파헤쳐 볼게요. 본사가 돈 버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 가맹비입니다. 새 점주가 계약하면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아요.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인테리어 지원비 1,500만 원. 이런 의목으로 돈을 걷어요. 점주 입장에서는 창업 비용이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오는 돈이에요. 매장이 1,000개 늘어나면요, 가맹비로만 수백억 원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로열티예요. 점주는 매달 본사에 돈을 내야 해요. 보통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매장이 3,000개라고 치면요, 매달 15억에서 45억 원이 그냥 들어와요. 점주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계약 해지예요. 세 번째가 진짜 돈 되는 겁니다. 원자재 공급이에요. 점주는 원두, 시럽, 우유, 컵, 빨대, 냅킨, 이 모든 걸 본사에서만 사야 해요. 다른 데서 사면 계약 위반이에요. 본사가 가격을 정합니다. 얼마에 사든 점주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본사는 대량으로 구매하잖아요. 10,000개 매장에 납품하니까 엄청난 양을 사들여요. 대량 구매하면 단가가 확 낮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두 1kg을 개인이 사면 10,000원이에요. 근데 본사는 수십 톤 단위로 사니까 킬로그램당 5,000원에 살 수 있어요. 본사는 이걸 점주한테 8kg에 12,000원에 팔아요. 5,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파는 거예요. 마진이 140%입니다. 컵도 마찬가지예요. 개당 30원에 사서 60원에 팔아요. 빨대, 실험유, 전부 이런 식이에요. 품목마다
마진이 30%에서 100%까지 붙어요. 매장이 3,000개고 각 매장이 하루에 300잔씩 판다고 쳐요. 하루에 90만 잔이에요. 한 달이면 2,700만 잔입니다. 잔당 원자재 마진이 200원만 잡아도요. 월 54억 원이에요. 1년이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원자재 팔기만 해도 수백억 원을 버는 구조예요. 점주는 죽어라 일해서 300만 원 버는데 본사는 원자재 마진으로만 수백억을 가져가요. 더 기가 막힌 건 가격 결정권이에요. 점주는 커피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본사가 정해줍니다. 1,500원에 팔아라. 1,800원에 팔아라. 점주가 2,000원에 팔고 싶어도 안 돼요.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은 본사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원두값 올랐으니까 공급가 올린다. 환율 올랐으니까 컵값 올린다. 이러면 점주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판매 가격은 고정인데 원가는 올라가요. 마진이 쪼그라들죠. 예전에 한 잔당 200원 남기던 게 150원 되고 100원 되고 50원 되고 점주는 점점 더 많이 팔아야 같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손님은 안 늘어나요. 오히려 줄고 있어요. 본사는 상관없습니다. 원자재는 어차피 팔리니까요. 손해는 점주가 뒤집어 쓰는 구조예요. 상권 보호 문제도 심각해요. 가맹 계약할 때 본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정 거리 안에는 같은 브랜드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계약하죠. 막상 오픈하고 보면요. 300m 앞에 같은 브랜드가 또 생겨요. 항의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거리 제한 기준은 충족했다고 해요. 기준이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보거리래요. 빌딩 돌아가면 500m니까 기준 충족이래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한 골목에 같은 브랜드가 3개 있는 경우도 봤어요. 본사 입장에서는 매장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가맹비 더 받고 로열티 더 받고 원자재 더 팔 수 있으니까요. 기존 점주 매출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새 점주한테서 돈 받으면 되니까요. 결국 같은 브랜드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손님 뺏고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예요. 폐업해도 본사는 손해 안 봐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폐업한 자리에 새 점주 들이면 가맹비를 또 받거든요. 점주 A가 망해서 나가면 점주비가 들어와요. 또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받습니다. 인테리어는 이미 돼 있으니까 약간만 손보면 되고요. 본사 입장에서 폐업은 새 수입원이에요. 점주만 바뀌고 본사는 계속 돈 벌어요. 본사 임원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억 단위예요. 스톡 옵션 받아서 수십억 챙긴 사람도 있어요. 회사 상장하면 수백억 부자 되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15시간씩 일하는 점주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시급 6,000원도 안 되는 돈 벌면서 버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등골 빼서 본사 임원들이 억대 연봉 받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정한 구조일까요? 점주는 모든 리스크를 지고 본사는 리스크 없이 돈만 벌어요. 점주가 열심히 해서 매출 올리면 본사 원자재 판매량도 늘어나서 본사도 좋고요. 점주가 망하면 새 점주 들여서 가맹비 또 받으니까 본사는 또 좋아요. 어떻게 해도 본사는 손해볼 일이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점주는 어떻게 해도 크게 벌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만 명의 점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티고 있습니다. 망하는 카페 옆에서 대박나는 카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권, 똑같은 저가 브랜드인데 한 곳은 폐업하고 한 곳은 살아남아요. 차이가 뭘까요? 운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죽는 카페들의 공통부터 볼게요. 첫째, 입지 선정 실패예요. 본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사는 매장 하나라도 더 내고 싶거든요. 가맹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별로인 자리도 괜찮다고 해요. 유동인구 많다. 상권 발전 가능성 있다. 이런 말로 포장해요. 점주가 발품 팔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안 해요. 본사 믿고 그냥 계약해버리죠. 둘째, 경쟁 분석 실패예요. 반경 500m 안에 카페가 몇 개 있는지 세어봐야 해요. 저가 커피점만 3개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거기서 또 하나 더 열면요. 4개가 파이 하나를 나눠 먹는 거예요. 각자 가져가는 몫이 확 줄어들죠. 근데 많은 점주들이 이 분석을 안 해요.
그냥 사람 많아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열어요. 셋째, 비용 관리 실패예요.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냅킨 하나, 빨대 하나가 쌓이면 큰 돈이에요. 에어컨 온도 1도 낮추면 전기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알바한테 음료 서비스 해주는 것도 비용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 관리 못하면 마진이 다 새나가요. 그럼 살아남는 카페들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취재한 성공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천의 한 저가 커피점인데요. 오픈 3년 차에 월 순수익 500만 원 이상 가져가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입지를 직접 분석했대요. 본사 추천 안 받고 직접 3개월 동안 돌아다녔대요.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 세고, 점심시간에 직장인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고, 주변 카페 매출 추정해보고, 이렇게 분석해서 고른 자리래요. 본사에서 추천한 자리보다 월세가 50만 원 더 비쌌는데 매출이 2배래요. 결과적으로 훨씬 남는 장사가 됐대요. 둘째, 단골 관리를 철저히 했대요. 저가 커피는 브랜드 충성도가 없어요. 손님들이 가격이랑 거리만 보고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단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얼굴 기억하고 이름 불러줬대요. 아, 김 과장님, 오늘도 아요. 이렇게요.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어도 여기로 오게 됐대요. 셋째, 디저트로 객단가를 올렸대요. 커피만 팔면 마진이 너무 박해요. 그래서 디저트를 추가했대요. 크로아상, 마카롱 이런 거요. 커피 1,500원에 마진 배워지면 크로아상 3,000원에 마진 1,000원이에요. 커피 10잔 팔 거 크로아상 하나 팔면 되는 거예요. 손님 3명 중 1명이 디저트 같이 사면 매출이 확 늘어요. 브랜드들도 변하고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첫째, 확장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3개씩 매장 열었거든요. 이제는 신중해졌어요. 상권 분석 더 철저히 하고 기존 가맹점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요. 둘째, 메뉴 다양화를 하고 있어요. 아메리카노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그니처 음료 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딸기, 라떼, 흑당 버블티 이런 거요. 객단가가 높아지니까 마진이 늘어나요. 디저트 라인도 강화하고 있고요. 셋째, 해외로 나가는 브랜드도 있어요. 국내는 포화 상태니까 밖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매장 열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높은 가격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 커피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요. 그럼 이 시장의 미래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조조정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10만 개 가까운 카페 중에 상당수가 사라질 거예요. 약한 곳부터 정리되겠죠. 결국 살아남는 건 두 부류일 거예요. 하나는 대형 브랜드예요. 규모의 경제로 버티는 거죠. 다른 하나는 확실한 경쟁력 있는 개인 매장이에요. 단골 확보하고 차별화된 뭔가가 있는 곳. 소비자들도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싼 게 최고였는데요. 요즘은 가성비를 따져요. 1,000원 더 내더라도 맛있는 거, 분위기 좋은 거,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싸기만 한 커피의 시대는 저물고 있어요. 가격 대비 가치를 제공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카페가 문을 닫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꿈이, 퇴직금이, 인생 이모작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본사는 돈 벌고 점주는 죽어나는 시스템, 손님은 줄고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는 딜레마, 과포화된 시장에서 서로 물어뜯는 경쟁, 이 모든 게 얽혀서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겁니다. 저가 커피의 몰락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싼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격 파괴로 성장했지만 그 구조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지속 가능한 사업은 적정 마진이 보장돼야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손해보는 구조는 결국 무너져요. 이건 카페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에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